자, 화면 보여드리시면은 현재 오늘 SEC가 POS 기반의 스테이킹 활동에 대한 부분에서 증권 거래가 아님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이제 POS 기반의 스테이킹 활동, 즉 이거에 대한 포함되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그리고 에이다 코인 그리고 대부분 아는 카르다노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주요 코인들에 대한 부분에서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SEC가 이제 공식 발표함에 따라 이렇게 POS 기반의 코인들이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재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뭔가 이거 속보에서 나왔던 내용이다 보니까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마 오전과 이제 오후 사이에 나와 있던 걸로 오전과 이제 한 1시와 2시 정도 사이에 나왔던 기사인데 SEC라는 기관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이고 이런 SEC가 이전부터 암호화폐 시장에 여러 가지 조금 이제 불합리적인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연방증권법을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그대로 규제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됨에 따라 이제 이전에 SEC에 대한 부분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SEC란 어떤 존재인가 했을 때 이제 공포감을 좀 줄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EC와 이제 암호화폐 시장 사이 간에 이렇게 좀 충돌이 있다가 추후 SEC의 이제 전 위원장이었죠. 게리 겐슬러가 현재 폴 애킨슨, 이전에는 뭔가 친암호화폐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닌 좀 반암호화폐적 성향을 좀 강하게 가졌던 사람이 위원장에 있다 보니 그런 위원장에 대한 성향에 따라 SEC에 대한 성향도 그대로 같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중앙은행의 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도 어떻게 바뀌냐에 따른 것과 비슷한 원리인데 아무튼 이렇게 SEC가 이전에 있던 게리 겐슬러라는 사람 때문에 상당히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억압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공포 심리를 주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과 SEC 간의 사이가 사실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현재 있었던, 근데 전에 있었던 전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를 사임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친암호화폐적 성향인 이제 사람을 이제 SEC 위원장으로 내가 자리에 내세우겠다, 이 위원장 자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이후에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김에 따라 그 부분이 확실하게 시장에서 연관됐었고 1월 15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1월 15일 이제 XRP 관련 이슈도 같이 나오면서 게리 겐슬러가 사임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추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4월 중순 정도에 폴 애킨슨이라는 이제 트럼프 최측근이죠. 최측근의 공화당 출신인 암호화폐의 친성향을 가진 폴 애킨슨이 앉음에 따라 이제 SEC가 상당히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환경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나왔던 이슈를 한 줄로 정리하면은 SEC에 대한 체제 변화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 그리고 이런 이제 SEC의 어떤 활동들이나 발표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완화적인 스탠스를 가져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SEC에 대한 체제가 바뀐 지가 사실 이제 뭐 그전 마쿠에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뀐 지 3개월에서 4개월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재 텍스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좋은 내용들과 함께 현재 암호화폐의 규제 완화에 대한 법안들을 가져옴에 따라 시장이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이슈도 현재 이런 체제가 바뀐 SEC가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내용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의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긍정평가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이 시간의 됨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은 이런 SEC에 대한 법안이나 이제 규제나 이런 것들이 명확해짐에 따라 확실하게 성장은 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전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아마 코인 거래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적절한 생각 가지신 분들은 이번 연도나 이제 아니면은 24년도 초반부터는 아마 암호화폐 시장 자체 내에 투자를 이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사람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SEC가 오늘 POS 기반 스테이킹 활동이 증권 거래가 아님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내용은 되게 중요한 건데요. POS는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상에서 제가 POS가 뭐고 어떤 기반이고 어떻게 돼가지고 프로토콜이 돼서 이런 코인들을 만들었다. 이건 어떤 증명 방식이고 하는 거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중요한 거는 POS 기반의 코인들을 이제 중요한 거 이 내용이죠. 스테이킹 활동을 증권거래가 아님, 즉 증권법에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소리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이슈예요. 그 인정적인 이슈의 POS 기반의 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그 POS 기반의 대표적인 코인들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 그리고 저 카르다노, 이제 에이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카르다노 코인,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생태계를 다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죠. 그래서 이 코인들에 대한 부분에서 증권보험 적용을 안 하겠다, 스테이킹 활동에서 부분에서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됨에 따라 SEC가 이런 POS 기반의 코인들을 조금 더 이제 부각시켜 준 거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더리움, 솔라나, 뭐 카르다노가 좀 유명한 건 알아도 이게 뭐 시장 가치로 봤었을 때 얼마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시총 순위로 봤었을 때는 당연히 이더리움은 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바로 아래 있죠. 시총 순위 2위고요. 솔라나는 현재 6위, 그리고 카르다노 코인은 현재 12위로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이제 POS 기반의 코인들, 여기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기본적으로 3개에다가 유틸리티 코인이 2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코인들을 제외하고 대표적으로 거래가 자주 이루어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투자 기반으로 볼 수 있는 코인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POS 기반의 코인들이다. 이런 POS 기반의 코인들이 현재 규제에 대한 부분에서 완화가 되었다. SEC가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EC가 이제 POS 코인들 증권법을 규제 안 한다는 이유, 이제 사실은 규제 안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규제를 안 한다라는 말로만으로도 이제 사실 긍정적인 평가가 할 수 있는 이슈이지만 내용 자체는 이래요. 네트워크 유지 보수, 이게 사실 이제 POS 기반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런 목적에, POS 목적에 스테이킹 활동 증권은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상부에 나왔었고, 그 내용은 뭐냐면은 POS 힘드네요. 스테이킹은 단순히 네트워크 참여자 역할일 뿐, 이제 타인의 노력, 이게 되게 중요한데 증권법에 포함되려면요, 어느 정도 투자 성향이 강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줘야 돼요. 예를 들면 옛날에 리플이 그 이제 SEC와의 소송 마찰이 있었던 부분도 당연히 이런 증권법에 대한 증권성 내용 때문에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킹에 대한 부분 단순히 네트워크 참여자일 뿐, 하나의 시스템일 뿐이지 이런 것들이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발생한 부분이 아니다라면서 딱 선을 그은 거예요. 너는 증권에 대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네 라면서 이 스테이킹 활동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권법이라는 건 투자 상품으로서에 대한 가치 역할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POS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3개 코인들, 이런 부분들에서 네트워크나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서 증권 성향이 거의 없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였고, 이번 SEC 의견에서 가져온 내용에서는 이제 확실한 건 그거예요. 이제 발언 자체에 대한 부분인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제는 완화가 아니면 이후에 좀 바뀔 수 있습니다. 또 SEC가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현재 이제 POS 기반의 스테이킹 활동을 이제 증권법 얘기 안 할 거야. 근데 다만 이 부분이 확실하게 이제 법안으로서 이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건 아니고 이제 비공식 의견이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온 것만 해도 시장 상황은 사실 되게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 이제 이후에 SEC에 대한 성향이 또 변질되게 되면 또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또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현재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행정부 정권이 28년도 그리고 이제 SEC에 대한 성향도 28년도까지는 크게 변화될 내용은 아니다 보니 현재 SEC에 대한 이런 비공식 의견이 나오더라도 시장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될 수 있다. 내용을 설명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향후 규제 정책의 변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거겠죠. 그동안 SEC가 스테이킹에 대해서 어떻게 봤었냐. 24년도 그러니까 체제가 변화되기 전에는 이 스테이킹을 투자 계약, 즉 증권이라고 개념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SEC, POS 기반의 스테이킹 코인들이나 스테이킹 활동 자체는 이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성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증권법에 대한 성향을 크게 가지고 있네. 그래서 뭔가 이후에 있을 이제 주요 유동성을 좀 공급할 수 있는 ETF에 대한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계속적으로 미뤄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너희들 증권법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아라고 어느 정도는 선가르기를 좀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있을 부분에서는 POS 코인 시장의 규제 리스크 완화로 상승 모멘텀이 확보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아까 그 POS 기반의 코인들이 이렇게 3가지 종목이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시총 순위 10위 안에 포함되는 코인들이 이렇게 3가지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스테이킹 리워드, 보상 기반이죠. 스테이킹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은행 예금이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아나운서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코인을 맡기면은 이제 은행에서 예금이 몇 퍼센트 나오는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이제 적금식 기재 개념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런 리워드에 대한 보상, 즉 예금에 대한 보상과 함께 이런 ETF에 대한 설계가 지속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볼 수 있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기사였고 저는 이거 오늘 속보로 떴을 때 제 눈을 좀 의심했었어요. 와, SEC가 체제 변화가 됨에 따라 이전에 있었던 제 보고서에 대한 부분, 발표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 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보완이나 이런 것들 봤었을 때 상당히 진짜 트럼프가 지금 당선된 제가 아나운서하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트럼프 대선인이죠. 대선인이 볼 수 있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2기 정권인데 네. 이제 사실 당선된 지가 이제 사실 1월 20일 기준이니까 이제 5월이 지금 말이지막이라서 사실 뭐 평가 기준으로 따지면 4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네. 저는 근데 트럼프가 진짜 정말 뭐 관세에 대한 부분도 뭐 적극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제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시스템을 진짜 뭐 4개월 만에 사실 공약은 거의 다 지키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테스크포스 설립과 함께 그리고 이제 이전 SEC 이제 전 게리 겐슬러 이제 위원과 사임과 부분과 그리고 이제 폴 애킨슨을 앉힌 다음에 SEC 체제 변화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저는 한 이런 부분이 최소 2025년 말까지는 좀 이어지겠다 했는데 사실 네. 엄청 빠르고 짧은 시간 내에 좀 사실 3개월밖에 안 됐다고 보는데 맞아요. 상반기가 다 지나기도 전에 무언가 자기가 약속했던 내용들에 대한 결과값을 하나씩 하나씩 내고 있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SEC에 대한 체제 변화가 이렇게 시장에 바로 이제 소통하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게 이전 SEC와 성향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저는 정말 이제 온전하게 대조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네. 와, 이전에는 SEC가 진짜 암호화폐 시장에서 무슨 얘기만 하게 되면은 이게 진짜 그냥 다 악성 재료였거든요. 그냥 오죽하면 게리 네, 캔슬러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덕분에 이제 SEC가 암호화폐 시장에 되게 부정적이다, 공포 심리를 확산시켰다고 보는데, 와, 이런 체제 변화와 함께 이렇게 당일 좀 되게 짧은 시간 만에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되게 긍정적인 규제 보완, 규제 완화 보완들이 나온다는 게, 와, 저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도 대단하지만은 이렇게 이제 일사천리로 빨리 되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친성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부분이 이제 다른 나라였었으면 이렇게까지 빨리는 안 됐다라고 저는 평가하거든요. 유럽 같은 맞아요. 경우에서는 막 한 1, 2년 걸렸을 거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2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미국이니까 이렇게 3개월 만에 4개월 만에 추진될 수 있다 생각을 하면서 뭔가 역시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단하고 뭔가 하나에 이제 꽂히게 되면은 뭔가 공약들은 확실히 잘 이런 부분에서는 속전속결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이런 부분과 함께 또 이제 긍정적인 이슈 나왔죠, 여러분들. SEC 변화와 이제 규제 완화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치면은 이제 POS 기반의 스테이킹 활동에 대한 부분을 증권법을 이제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이 부분과 함께 바이낸스 관련 이슈도 같이 나왔었습니다. 바이낸스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암호화폐 시장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세계 1위 이제 글로벌 거래소로서 당연히 이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업비트라고 좀 볼 수 있나요? 글로벌 거래소로서 이제 1위로 이제 명목을 잡고 있고 그리고 이전부터 계속적인 이제 활발한 거래 활동을 보여주면서 다들 아시죠? 바이낸스의 이제 창조자라고 해야 되나요? 창풍자고 이분도 다들 아실 겁니다. 아무튼 이번에 SEC가 이런 바이낸스와의 내용에서 또 어떤 얘기를 좀 했었냐면은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길었었어요. 23년도 한 중후반 정도에 이제 있었던 소송에 대한 사건인데 미국 SEC가 바이낸스에 이제 소송을 걸었던 부분을 지금 이제 철회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철회 신청이 왜 중요하고 이게 또 시장에서 어떤 내용으로 다룰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이제 SEC가 또 이제 이후에 있을 이제 바이낸스에 대한 부분에서 또 소송 걸 수 있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 또 이제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 요약을 세 줄 평하게 되면요. SEC는요, 2023년 6월에 제기한 바이낸스와 창펑자에 대한 소송을 2025년 5월 29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 기준이니까 이제 오늘 우리나라 자예요. 5월 30일 날에 이제 철회를 했습니다. 이번 철회는 편견을 갖고 이루어져 동일한 혐의로 재수송이 불가능하며 SEC는 이 결정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따른 것이라면서 이전간 거의 이제 현재가 5월 말이니까
거의 2년 정도 가량 바이낸스와 이 SEC 간, 이제 리플도 SEC 관에 4년간 했었지만은 바이낸스도 SEC 관에 이제 2년 정도가 되는 이런 이제 소송과에 연결되는 부분에서 내용을 완전히 처리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SEC와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 내용을 요약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너무 길죠. 그래서 요약이 이거예요. SEC가 뭐 때문에 바이낸스에 소송을 했었냐면은 크게는 6가지인데 이제 너희는 이제 미등록 증권 거래소다, 그리고 무등록 증권 거래소다, 미국 투자자 접근에 허용되는 부분에서 너희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된 부분이 없다 부분, 그리고 고객 자산 혼용과 이제 고객에 대한 이제 데이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접근에 대한 부분과 함께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조작과 이제 투자자 오더도 이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 내에서 이제 무등록 증권 거래소로 운영했다라는 소송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핵심 내용이죠. 너희들 소송에 대한 핵심은 이거야. 너희 미국 내에서 무등록 증권으로 이제 운영했잖아. 하면서 SEC가 소송을 건 건데요. 이 부분도 사실 이제 바이낸스가 얘기가 나오니까 리플, 바이낸스 그전에 이제 썼던 ETF에 대한 이제 승인이 계속적으로 밀리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제 축소했던 거, 모든 일이 사실 다 SEC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특히나 이런 것들을 밀고 갔었던 게 전 위원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ETF도 계속적으로 미뤄졌던 이유, 바이낸스 소송도 사실상 게리 겐슬러가 이제 소송을 했었던 거고, 이제 리플과에 대한 부분도 이제 SEC에서 이제 게리 겐슬러가 주도해서 이제 끌고 왔던 소송 중의 내용 중에서 하나죠. 그러다 보니 이런 바뀐 체제 내에서 이제 뭐한 POS에 대한 기반 스테이킹 활동에 대한 부분도 완화되었지만은 이런 바이낸스와의 장기전인 소송도 철회함에 됨에 따라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SEC는 바이낸스와 그 미국 법인인 바이낸스 US가 미국 내에서 증권거래소, 브로커, 딜러 및 청산기관을 등록하지 않고 이제 운영되었다고 주장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소송이 이루어진 건데 이런 부분에서 바이낸스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이제 소송을 완전히 철회를 했죠. 그래서 정책 변화에 대한 신호를 보게 되면 이번 소송 철회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SEC 위원장을 자기 측근으로 앉았죠. 아까 폴 애킨슨이라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SEC 암호화폐 규제 접근 방식이 이제 변화가 됐다는 부분이 있고. 이전에 강경한 규제에서 이제 벗어난 상황인 거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면서 이제는 단순하게 이전에 있던 이제 연방증권법에 대한 내용만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억압했다면 새로운 법안,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히 이제 규제가 완화된 법안으로 이제 시장을 보겠다라고 이제 평가를 내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 변화가 이제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3개월에서 4개월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바이낸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번 결정을 엄청 환영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라는 가장 큰 시장에 어떻게 보게 되면 사업 확장을 더 늘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전까지 이제 무등록 증권이다라면서 소송 때문에 벌어지지 못했던 이제 유동성에 대한 확보라든지 이제 거래소에 대한 이제 확장 규모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소송 처리가 됐다라는 거는 이런 바이낸스, 즉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래소 1위를 하고 있는 글로벌 거래소 1위라고 볼 수 있는 바이낸스 시장, 이 바이낸스 거래소의 이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시장 내 거래소에 대한 부분에서 다른 거래소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소들도 이제 이렇게 SEC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평가가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아무튼 뭐 저는 봤었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 중에 사실 오늘 뭐 POS 기반에 대한 내용과 이게 지금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 처리가 가장 큰 거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업계에서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규제 불확실성은 낮아지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기업들은 보다 안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측에서 이번 SEC가 바이낸스의 소송 처리에 대한 결정 의미가 이렇게 좀 저는 두 줄 정도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규제 불확실성도 규제 불확실성이겠지만은 기업들이 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기관들이라든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는 주요 이제 스마트머니라고 할 수 있죠. 이 스마트머니들에 대한 부분에서 법안 규제들, 스테이블 법안이 이제 아마 그게 제일 큰데 진역 세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법안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SEC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법안과 규제가 명확해지면서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 정보들 정말 뉴스거리들은 많이 나오지만 그래서 뭐가 핵심인데 어떤 내용을 정리해야 되는데 하고 고민되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가 소통방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촬영하시면 소통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소통방 안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 시장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될 만한 이야기들도 저희가 하나씩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어떤 코인을 봐야 하는지 그 타이밍도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소통방 참여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코인 클래스로 돌아오겠습니다.